네, 지금부터는 연하남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세계 엔진 제조사들의 러브콜 수주날개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77년 8월 삼성 정밀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87년 5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 2000년 3월에 삼성 테크윈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2015년 6월 기 최대 주주였던 삼성전자 외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하나로 매각하며 2018년 3월 현재 상호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주 사업은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과 자주포, 장갑차, CCTV, 침마우터 등의 생산 및 판매와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영위했습니다. 엔진 사업은 핵심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으며 장기간의 개발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실적을 함께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액 5조 3,214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6%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647억 원을 기록 1.4% 증가했고요.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분기도 호조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매출 1조 2,124억 원, 영업이익 659억 원을 기록했고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 그리고 1,959.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 91.6%가 높았고 이는 민수사업의 실적 호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800억 원대까지 높아져서 항공, 방산업종 내 실적 개선이 가장 확실한 종목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수사업의 실적 호조와 군수 부문의 모멘텀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했는데요. 이런 실적 호조가 이루어졌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님, 최근에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이 회사, 이 과거 상호가 이 삼성그룹 소유했던 이 삼성 정밀공업, 구상호가 바로 이제 삼성 테크윈이죠. 삼성 테크윈에서 2015년도에 이 하나그룹이 좀 인수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방산주였던 이 하나그룹의 전체 사업 모멘텀과 좀 이게 부각돼서 좀 당시에는 어떤 인수 시너지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예상이 있었지만 이 인수 초기에는 좀 고전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바로 오늘 이 호실적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자, 5월 25일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입니다. 회사는 미국의 이제 제너럴 일렉트로닉이죠. G사와 항공기 엔진 부품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사는 G사와 아래 내용으로 항공기 엔진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 LOI란요, 이게 좀 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MOU라든가 이제 양해각서 같은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잘 해보자라는 어떤 약정 사항들을 우리가 체결을 하지만 그 안에는 법적인 어떤 사업 구속력이 전혀 없는데 LOI는 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정식 계약은 이미 픽스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좀 예고가 되고 있지만 LOI라는 이 계약 자체는 상징적인 어떤 법적인 구속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내용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계약 당사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G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인 2023년도부터 3년간 공급하는 계약인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항공기 엔진용 주요 부품 72종을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3억 2,230만 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게 좀 얼마죠? 잠깐 보죠. 네. 3억 2천 달러니까 한 3,600억 정도 추정이 좀 되는데 연간 한 1,200억 원 정도의 3년치니까 지금 3억 2천만 달러의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 대비한 한 3,600억으로 좀 추정이 좀 되는데 3년의 계약이니까 한 연간 1,200억 원의 신규 매출이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좀 들어온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죠. 이 회사 과거에 어떤 사업 부분은 카메라 모듈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방산 산업, 그 다음에 칩 마운터 등,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관련된 사업이 좀 있었는데 주요 이제 항공기 엔진 가스터빈 매출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됐다는 건데, 자, 이거는 좀 이유가 있는 어떤 이 수주입니다.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15년도부터 미국의 PNW라는 이 회사와 국제 공동 개발 사업 파트너로 이 지위가 좀 격상되고 난 이후에 세계 3대 엔진 제조사로부터 연이은 어떤 수주를 좀 획득을 했고요. 지금 이 수주 잔고가 한 24조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당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품이라는 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납품 시간까지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공기 완제를 할 수 있는 항공기를 완성품, 완제품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좀 없지만 항공기의 어떤 필수 부품 내지는 부가 부품을 좀 만드는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상징적인 기술력은 좀 인정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대표님,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항공 우주 테마의 이 과거 이제 세트랙아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인수했는데, 네. 인수 시너지에서 제가 분명히 세트랙아이를 수상한 공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뤄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세트랙아이까지 이어지는 항공 우주의 완성체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향후 미국과의 어떤 이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뭐 화성에 유인기를 띄워가지고 관광도 하고 뭐 달을 좀 탐사하는, 달에 우리가 한 몇 박 며칠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행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게 우리 이론적인, 그리고 실제 개발이 좀 이 왕복기가 좀 개발 중에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가시화된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술 개발의 이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이 하나그룹이 좀 선도하는 이 흐름인데, 지금 2019년도에도 PNW랑 그 다음 17억 달러의 계약, 한 1조 9천억 규모의 이 최첨단 GTF 엔진의 장기 부품 계약을 지금 체결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최근에 GE까지 지속된 어떤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는 이런 요인 때문에 이 작년 실적도 뭐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매출액은 1.1%뿐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좋았다는 거는 개발 이후에 납품까지의 어떤 이 회수 관점, 초기에 많이 들어갔던 개발비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됐었지만 이후에 수익권 좀 안정화되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작년 기준에서는 47.6%가 좀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한 1.4% 정도 했는데, 이게 시장이 좀 예측, 이 전망치보다 크게 상회했던 내용이고, 올해 1분기가 뭐 소위 대박이죠. 지금 매출 1조 212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659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무려 91.6%가 맞아요. 크게 증가하는, 그래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부각된 거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감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고점에 매수하는 것과 같다. 그럼 기대감으로 부각된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되, 기대감으로 갑자기 거품이 잔뜩 낀 채 상승한 주식이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받고 낙폭 과대 구간을 거쳐서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가 진정한 매수 적기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적인 수주 요인이 부각될 때마다 저점을 상회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좀 예측이 될 텐데, 만약에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서 고점에만 물려있다면 이러한 수주 연동 반응이 일어나서 주가 추세 반응에서 다시 전고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제 나는 엑시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손해보거나 간신히 손해를 안 보고 맞아요. 탈출하는 건데, 반면에 저점 매수해서 우리가 잘 공략해서 간다면 실적이 기반돼서 발표가 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충분한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잠깐 제가 이 분기보고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업의 내용 부분인데, 자, 우리가 공시를 여러 번 할 때 이 최근에 이 정기보고서를 본다면 이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회사의 매출 포지션 부분이에요. 쭉 내려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죠. 네, 매출 내용 살펴보면, 자, 최근에 45기 1분기인데 지금 회사의 이 사업 부분은 항공 엔진 부분, 그 다음에 방산, 파워 시스템, 시큐리티,
산업용 장비, 그다음에 ICT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매출 포지션의 비율을 좀 본다면 지금 항공 엔진 부분이 24.7%, 작년에 24.2%의 1분기 실적 대비 항공기 엔진 사업 부분이 좀 증가됐죠. 근데 방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47%에서 38%. 그 다음에 파워 시스템 부분은 4%에서 2%대로 좀 감소하고 있고요. 보안 솔루션 부분은 15.7%에서 12%대로 좀 감소하고 있고, 산업용 장비 역시 6%대에서 12.2%로 좀 소폭 좀 증가했고, ICT 부분에서는 8.2에서 10%. 즉, 이 회사의 사업은 방산, 그 다음에 파워 시스템, 시큐리티 비중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항공 엔진과 산업용 장비, ICT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개선 효과가 좀 있다. 그렇다는 건 이 주력 사업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좀 예측되고 있는 건데, 항공기 엔진 사업 부분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다. 전체 이 파이로 보면 지금 방산 파이가 제일 컸거든요. 뭐 2019년도에 2018년도 46%, 그 다음에 2019년 46, 그 다음에 2020년도가 47%, 최근에 38% 방산 비율이 줄어들고 항공 엔진 사업 부분에 이 포지션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의 사업 모멘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그럼 그 바뀐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미사일 지침 이슈가 있었죠. 네. 또 그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국과 미국에서 미사일 이 사거리 제한 조치를 이제 완화가 아니라 이제 완전 해제했죠. 해제죠. 그래서 사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주목받는 거는 뭐 유도망 미사일을 개발하는 방산주들. 네.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 조치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많은 이 사거리 제한 없이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속도를 좀 낼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기 체계가 단순하게 우리가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는데 뭐 600km까지만 만드는 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해제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사거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네네. 늘릴 수 있는 이 방산기구의 어떤 기술 개발이 좀 본격화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술이 점진적으로 좀 발전을 하려면 항공 우주 테마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세테라이도 충분한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탄약을 싣고 이게 날아가는 이 속도까지 하는 이 추진력이 좀 필요한데, 이 추진력은 이제 미사일과 위성은 좀 동일한 어떤 추진력의 어떤 기술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를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지 모멘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 일봉상 먼저 주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는 지금 일봉상의 지금 저점에 영향되었던 설정을 좀 다시 하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탑점 잡아주시려고 네, 모멘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는요, 한 26,000원대, 27,000원대로 좀 보여지고, 요 구간이죠. 27,000원대 영역에서 작년에 크게 좀 횡보를 좀 했었고, 요 구간은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 이제 3월 23, 지수의 연중 최저점을 좀 기록했던 이 구간은 뭐 그렇게 큰 하락의 어떤 폭이 있었던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하더라도 기준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일봉의 저점 구간은 전 27,000원을 좀 보는데, 회사는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끊임없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스페이스 X의 어떤 프로젝트, 항공 우주 테마를 정부 정책에서 또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정책 발표가 좀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 화성 탐사선에 대한 어떤 개발,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을 좀 개발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비전이 좀 발표가 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1월, 2월까지 큰 시세를 좀 내게 됐는데, 자, 요 구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의 어떤 탄탄한 지지선을 좀 갖고 난 이후에 최근에 대규모 어떤 실적 계약을 통해서 지금 신고가 49,750원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오늘 49,000원 좀 지지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답은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지금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연간 1,200억 원의 신규 매출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의 매출이 인식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에 따른 어떤 오더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내지는 양산품을 만들기 위해 선투입되는 어떤 원가 비중이 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어떤 폭은 조금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니까 2022년도부터는 사업의 본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고 지금 꾸준한 수주 잔고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어떤 개선 요인, 지금 영업이익 부분의 어떤 컨센서스가 92%를 좀 상회했죠. 그렇다면 이제 반기까지는 영업이익치, 특히 이제 전망치에 대한 실적 상회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2026년도까지 한 24조 원의 이 수주 잔고가 좀 넘쳐나는 수주 잔고를 소화해 나간다면 충분하게 현재 구간보다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좀 분석이 좀 되고요. 네. 자, 분석 타점을 좀 잡아드려야죠. 보유자 관점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4만 원, 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매수하는 구간은 언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3만 6천 원, 좀 더 다시 보죠. 3만 6천 원에서 3만 9천 원 구간은 네. 보수적으로 다시 보죠. 네, 보수적으로 다시 보면 3만 6천 원에서 4만 원 구간에 진입이 된다면 포트 비중 15%까지의 매수도 괜찮다. 라고 의견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만 6천 원에서 4만 원까지는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포트 비중은 한 10%에서 15%의 분할 매수 의견이고요. 만약에 3만 6천 원이 좀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 수주 요인이 부각되었고 또 항공기 산업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시면서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도 3만 6천 원 선에서 4만 원 구간 1차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 전해주시면서 포트 비중은 15% 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만 6천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쭉 계속 보유하고 또 포트 비중 늘려가라는 관점 역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코로나 수의 톡톡, 휴마시스 실적 개선세 쭉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휴마시스 200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9월 하이 제2호 기업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을 완료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인 검사시약, 면역 정량 분석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산부인과 심혈관 질환 등에 사용되는 자동 면역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 분석 시약, 면역 정량 분석기기, 또 신규 마커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60억 원, 영업이익은 255억 원, 순이익은 204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은 403.2% 증가했고 영업손익과 순손익을 실현하며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런 휴마시스, 작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 호조로 인해서 지난해도 실적이 좋았는데 대표님, 올 1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예, 지금 휴마시스 1분기 실적 발표가 바로 어제 있었죠. 네. 잠시만요. 이게 인터넷이 지금 조금 이슈가 좀 있어서. 네, 휴마시스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5억 원, 순이익은 2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무려 403.2%가 증가한 건데요. 영업손익과 순손익을 실현하며 바로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 1분기까지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많은 분들의 또 기대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런 휴마시스가 매출액 862% 증가한 203억 원을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이 휴마시스 지난번에 배웠던 스펙 상장,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배웠던 스펙 상장 기업이에요. 일단 휴마시스 1분기 매출액이 이제 862%가 좀 증가한 203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8,351%가 늘어난 1,191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한 겁니다. 지금 연간 실적으로 보면 작년에 매출 46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55억, 그다음에 순이익 204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250억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1분기에만 증가한 영업이익이 119억이다. 작년 연간에 1년 동안 했던 영업이익이 255억에 거의 1분기 만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03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면서 지금 시장 전망치를 좀 이게 좀 웃돈 이런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이 25일 발표한 이 당기 순이익은 무려 3,422%가 증가한 101억을 좀 기록한 겁니다. 이 역대 최고의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했는데 이 회사 스펙 상장한 이후에 2019년도 코로나19의 어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진단키트의 어떤 판매 호조가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주목받았던 종목은 아니었어요. 상반기에 시젠과 수젠텍의 어떤 진단키트 판매 호조가 있었다면 휴마시스는 거의 뭐 이 매출액 1년치 매출액이 한 460억이라는 거는 진단키트의 매출액 부분이 대다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향 매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매출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무려 862%가 좀 증가한 203억인 좀 매출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이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돈 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연간 우리가 곱하기 4를 하면은 만약에 한 800억 정도의 연간 매출이 계산되기 때문에 작년에 2배 이상의 실적 호조가 좀 예상되는데 지금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최근에 지금 자가 진단 키트를 개발 출시해서 제가 주말에 좀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보는데 이 현수막 하나를 봤어요. 어떤 현수막이었나요? 휴마시스 자가 진단 키트를 이 판매한다. 오. 근데 이게 좀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아직 구경을 못했는데 이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그 광고 문구를 좀 하나 봤거든요. 정말 이제 편의점에서 저희가 그렇죠. 진단 키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좀 다시 잘 됐는데 네. 다시 좀 보죠. 그럼 한번 공시를 예, 살펴볼까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인데 잠깐 내용을 다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표를 자, 살펴보면 지표를 보면은 지금 연결 1분기 기준에 21억의 매출을 했는데 거의 뭐 10배입니다. 그렇죠. 862%가 증가한 202억을 좀 기록했고 영업손실이 1분기에 1억 4천만 원 했는데 무려 119억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고요. 분기순이익이 1분기에 2억 8천 했는데 무려 100억. 지표상으로 보면 거의 뭐 한 10배 이상의 그쵸. 실적 개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주로 이제 주목을 받은 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실적을 수반으로 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그쵸. 같은 테마 매기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전체 테마가 조정을 주는 빌미가 있어서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해지고 회사의 외형 가치가 바뀌어지는 이 구간에 도래되는 기업들은 물 들어올 때 놓아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확분해서 얻어둔 돈을 갖고 사업의 어떤 불안기 또는 불확실성에 봉착했을 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회사의 위기를 좀 더 타개할 수 있는 실탄은 마련한 것이다. 자, 휴마시스 1분기에 모일 실적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 반기 예측 신호를 좀 더 상향해서 좀 조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2월에 체코에서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인 휴마시스의 AG 테스트 제품이 지금 승인을 좀 획득하면서 출하가 좀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의 이제 이 판매 승인을 좀 획득하게 되면서 외국에 좀 나가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 20만 개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받으면서 배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자가 진단 키트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 올라올라 시간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네, 다뤘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이 정확도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급한 상황에서의 어떤 자가 상태의 어떤 이 편의성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70% 이상의 어떤 진단료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발병될 수 있는 이런 방역 비용을 좀 충분히 그쵸. 절감할 수 있고 우리의 뭐 건강도 좀 예방할 지킬 수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미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는 훨씬 더 크게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자가 진단 키트가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출 획득이 좀 된다면 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가 백신 접종까지는 우리가 조금 올해 상반기, 올해 연말까지 전체 접종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좀 의견들이 좀 팽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진단 키트는 그래도 올해 2022년도까지는 지속적인 어떤 검사 요소로 이 구비의 대상이 좀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때만큼 지금만큼의 어떤 확산세는 좀 꺾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방역이라는 거는 예방의 차원에서 비축의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진단률, 그다음에 편의성이 좀 더 배가 된 그런 제품들은
꾸준한 좀 적당한 어떤 수요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반기 이후 그리고 3분기까지의 실적은 좀 더 기대가 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더 자세히 차트 보면서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네. 회사 일봉상의 저점은 딱 요 구간이에요. 1,500원대까지 머물러 있던 이 주가가 단계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진단시약에 이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자, 2차 상승을 이끌었죠. 작년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까지 좀 보여준 요 구간이죠. 작년에 지금 구간별로 보면은 자, 요 구간 11,000원. 거의 뭐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작년에 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어떤 출하 수시, 그 다음에 기술력을 좀 동반했던 동 종목은 같은 시세를 좀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 원인적인 부분은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이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좀 더 테마 주도를 했고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좀 출하가 되면서 이 지수의 가격 조정을 충분하게 받을 수밖에 없던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이 신고가를 갱신한 이 흐름은요. 바로 뭐였냐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어떤 자가 진단 키트가 시장이 좀 유포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 구간인데 그렇다면 이 시세가 끝난 것입니다. 아니죠.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왜 위험한 구간이냐면 아직 출하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단계에서 나왔던 기대감만 갖고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살려면은 기대감이 부각됐던 요 구간을 우리가 제외하고 자, 요거죠. 요 구간에 샀어야죠. 항상 가격이 조정을 주는 구간.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라서 이 낙폭 과대가 좀 이뤄지고 이후에 가격이 어떤 조정을 주는 1차, 2차의 가격 조정 구간에 충분히 매수했다면 바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들 때문에 항상 기대감에 선침해하는 주식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실적 요인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승폭을 이제 크게 좀 반납한 그런 흐름인데 휴마시스 동 관점에서는 반기 3분기까지의 실적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다시 추세를 언제든지 실적의 영향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 구간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탈 구간은요 바로 이 구간인데 13,000원 13,000원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보유 관점이 맞고 자, 매수 구간은 만약에 도래 구간에서 10,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은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이다. 자, 이 구간입니다. 10,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은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인데 저는 10%를 한 번에 담는 것보다 전체 총량을 포트 비중의 10%로 좀 맞추고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는가.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 휴마시스 온기 실적에 좀 엑시트하는 관점에서 단기 시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요인 충분하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보급과 또 진단시약의 기대감, 그리고 실적을 수반하는 기술력 모멘텀 짚어주시면서 13,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다. 그리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10,000원에서 13,000원 구간 1차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 전해주시면서 포트 비중은 10%, 분할 매수 해가는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100년. 기업 바라본 행남사 정리매매 개시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남사는 생활도자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73년 5월에 설립됐고요. 9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가정용 생활도자기 제조 생산 및 판매업과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42년 창립한 1세대 도자기 업체 행남사가 상장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행남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행남사는 이틀 뒤인 3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한국거래소와 행남사를 불러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 7월 5일 행남사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 및 매출 원가 과대 계상 또 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이 일로 행남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이 회사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는데요. 이에 스튜디오 썸머 측은 상장 폐지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거래소는 스튜디오 썸머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는데 1년여의 개선 기간 후에 작년 12월 3일 2차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은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행남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요. 이후 최종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서 내일 5월 27일이죠. 정리매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대표님, 기존 보유자분들께서 너무 답답하고 또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어떻게 아예 희망은 없는 걸까요? 예, 행남사가 지금 예측됐던 우리가 이제 개선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기업이 그 상장, 즉 거래가 재개될 것인가, 상장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이 관점에서 체크할 수 있는 이 공시적 관점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보고서입니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감사 의견, 즉 2020년도의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감사 의견과는 좀 관련이 없는 계속기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 관점에서는 기재가 된 거죠.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요인이었죠? 2019년도에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입니다. 자, 선행되어야 되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감사 의견은 적정을 좀 받았는데 왜 2019년도에 감사 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을 재감사를 통해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좀 이 상장 폐지를 결정했을 요인 중에 가장 큽니다. 불확실성이 남는, 즉 성적표에 낙지 점수를 받았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1학년에서 우리가 학사 경고를 받아요. 근데 이 이수를 학점 이상을 하지 못했는데 학년을 올라가서 수업을 받을 수 없죠. 졸업을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통한 의견 거절을 선행했고 2022년도에 감사 의견을 좀 적정을 좀 받았다면 행남사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서 거래직에 좀 희망 요소를 좀 가질 수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이 감사 보고서에서 2019년도에 재무제표를 의견 거절로, 즉 적정 의견을 좀 받지 못했다. 요인이 좀 가장 큰 것 같고 최근 5월 25일에 이 결정이 있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죠. 회사는 기타 경영사항을 통해서요. 상장 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거래소가 최종 상장 폐지를 의결을 했는데 회사가 우리 억울합니다. 재판부에서 시비를 좀 가려주시죠. 우리 상장 폐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가처분 신청을 넣었는데 바로 5월 24일 날 기각을 한 겁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결정한 상장 폐지에 관련해서 남부지방법원이 이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장 폐지는 적정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코스닥 시장본부는요, 바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7일 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좀 개시했습니다. 최종 상장 폐지일은 6월 7일로 좀 예고가 됐는데 회사는 바로 또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바로 또 이 공시를 하나 또 제출했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접수. 아마 이 항고장이 접수되기 때문에 정리매매도 잠시 좀 중단될 확률이 좀 높아요. 이게 뭐냐면 그렇죠.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장 폐지를 좀 하지 말아주세요. 잠시 판단을 유보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재판부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상위 기관인 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항고장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된 건데, 자, 이에 따라서 이 결정에 따라서 이 회사의 운명이 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행남사 거래 정지되었지만 법원의 항고장이 제출된 만큼 추후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간 3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장이 마감됐을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예림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